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김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네, 시장은 뭐, 이번 달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화면이 바뀌었다고, 불러받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죠? 자, 9988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9988 한번 눌러보시면서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뭐 계속 지금 6시 20분인가부터 우리 굿모닝 작전이 시작을 해서 제 코너까지 해서 7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안내드렸듯이 어제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7부 순서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6부로 옮겨가지고 방금 끝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9988 많이들 눌러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사람마다 분위기가 비슷하면 계속 텐션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저도 뭐 다음 주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근엄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따라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화면을 좀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김동엽의 진시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순서고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 그래서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으신데 뭐 아까 잠깐 지수가 보합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조금 밀릴 것 같으면 또 올라주고 뭐 제가 봐서는 급격하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넘기면서 이제 가볼 건데요. 안내사항은 이제 한 두어 번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방이 건전하고 활기차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아주 조근조근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어저께 여쭤봤는데 굿모닝 작전 6부로 이동하는데 어울리는 작전명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제 끝날 때 여쭤봤거든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 나신 거 있으시면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자, 제가 시간을 옮겨서 6부로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쓸만한 작전명 우리가 굿모닝 작전이니까 작전명을 하나 지금 찐시황으로 뭐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약간 밋밋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 게 있으신데 제가 딱 마음에 들면 바꿔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작전명이 있으면 내일까지 한번 올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내용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침에 수익 플러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수익 플러스 보신 분들 많겠죠? 수익 플러스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뭐 올라갈 거 뻔한 애들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북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사실 대북이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떤 조치를 내렸다 이걸 가지고 과연 관련되는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어저께 이제 2시부터 이게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방송 확성기로 하던 거를 멈췄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서 사실 어제 장 끝날 때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에서 강하고 또 뭐 물론 아무래도 2시부터 멈췄어도
아마 장 끝나고 나서부터나 이제 일반인들한테 뭐 대북 방송을 갑자기 멈췄다든지 뭐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마 돌면서 단일가 시장 또는 대체로 해서 그러니까 애프터 시장에서 크게 강세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제가 원래 계획을 한 거는 밤에 생각을 했던 거는 요거 단발성이니까 스탑 의견으로 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요 뉴스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예, 우리 트럼프 옹께서 김정은과 서신을 주고받는 거에 열려있다, 개방적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취임하면 동시에 아마 북한 주재원들이나 저 뉴욕이나 이쪽에 있는 그 유엔 대표부나 이런 쪽에 북한 관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해달라고 서신을 몇 번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해 가지고 김정은한테 내용이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침상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서신 왕래하면서 뭔가 한가롭게 지금 또 미팅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렇게 좀 거절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오늘 이런 게 하여튼 노출이 되면서 트럼프가 공언했던 대로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일기 때 만났던 것과의 어떤 유사한 이벤트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만나보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여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스탑 의견 들으려고 그러다가 고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 사실 이게 저런 확성기 중지 가지고 저걸 갖고 북한이 갑자기 감동해 가지고 그래 개성도 금강산도 다시 열어보자 이렇게 반응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거의 무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스탑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일방적이라고 누군가는 표현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계속 던지는 거죠. 물 때까지. 대북 확성기 줄였어. 사실 1차는 이거는 오늘 2차예요. 어저께 했던 이거는 2차라고요. 두 번째 해봤어. 1차는 뭡니까? 1차는 인선이죠. 인선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쪽 인선을 확 하면서 햇볕 정책의 어떤 설계자, 전도사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고위직을 맡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신호를 준 거죠.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로 이걸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 리스트를 만들 능력은 안 되는데 북한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로 뭔가를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대북 이런 걸 하는 게 맞냐, 괜히 돈만 퍼주고 손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알겠는데 증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저런 화두가 던져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나요? 예. 정치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저걸 매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실 3, 4년 동안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 이슈로 해서 가끔 미사일 시험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방산주가 조금 움직이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진짜 이게 모든 게 속도전인데 들어서면서 번갯불에 콩고 먹는 듯한 느낌으로 이것저것 막 들쑤시고 있거든요. 굉장한 속도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만 그냥 일방적으로 저러면 쟤네들이 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일부 아침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방송을 안 했더니 그쪽에서도 방송 소리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시끄러운 음성이 나왔는데 뭐 노래를 틀어줬다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스피커가 반대쪽 그 대남을 향해서도 뭐 방송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한에서 뭐가 분위기가 확 돌았어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뭐 클루라고 하죠. 실마리 하나의 뭐 현상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시장에서는 북한이 조금 뭔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건가라는 뭐 오해 아닌 이해라고 할게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진짜 제가 정치 종교적인 얘기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2,500개 종목 중에 오늘 한 10여 개 되는 흔히 말하는 대북 관련주들이 센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조만간 또 다른 뉴스로 전해질 거냐라는 관점으로 증시 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뭔가는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다가 트럼프의 생각이 하나 더 전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체는 없죠. 뭐 지금 뭐 금강산을 할 거야 아니 남북철도를 뭐 이을 거야 아니면 뭐 개성공단을 다시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전혀 지금 없지만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는 게 이쪽 섹터니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거는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긴 어려운데 약간의 정치 테마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도 분명히 있고 실체도 별로 없잖아요. 정치 테마주 실체가 어디 있어요? 뭐 학연, 지연, 뭐 누구랑 친했대 이거 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10배 올라간 종목이 나온 게 팩트잖아요. 예. 그 종목이 요새 엄청나게 다시 빠졌는데 아까 상가더라고요. 웬일로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상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던데 하여튼 뭐 주식의 시세 자체만을 이제 주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젠슨 왕이 지금 유럽 쪽 뭐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를 또 가가지고 언급을 한 게 뭐 유럽 쪽에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들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양자컴이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 오늘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간밤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장은 조금 밀렸지만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초반에는 되게 강했고 끝까지 살아남은 건 이제 리게팅하고 퀀텀 컴퓨팅인가 그거는 뭐 20% 이상 올랐는데 대표적인 아이온큐는 뭐 한 10%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끝났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어저께 발표한 그 IBM의 양자 컴퓨터 스케줄 때문에 오히려 뭐 좀 지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주목할 거리는 젠슨왕이 양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1월 달에는 CS에서 양자 컴퓨터 주식이 상장돼 있느냐 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약간 양자를 좀 돌려까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양자주들이 맛이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방송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야 이거 엔비디아가 양자가 분명히 중요한 건 아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돌려까기 한 것 같다. 근데 준비가 되면 뭐 양자 컴이 2, 30년 걸린다고 얘기 안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5달 만에 지금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걔네들도 보면은 기존 양자에다가 다른 슈퍼컴 같은 걸 붙여가지고 뭐 약간 하이브리드 컴퓨터 비슷한 거 지금 개발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지 양자컴 분야가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사뭇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를 찝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일부 양자주들의 반응이 있었고 뭐 오늘도 좀 우리 시장도 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면서 제가 ICTK나 뭐 KCS, 한국첨단소재 거기다 이제 저는 엑스게이트를 오늘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뭐 조금 처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엑스게이트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냐면은 새벽에 이제 다시 한번 종목 고르면서 살펴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음봉은 나 있어요. 지금 뭐 9,000원까지 밀려서 아침에 280원에서 뭐 450원 갔다가 지금 9,000원 깨져가지고 음봉이긴 한데, 얘가 하는 사업이 그 VPN이라고 그래서 가설 사설망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분야인데, 뭐 엊그저께 그 예스24 해킹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그 해킹 이슈라든가 이런 쪽에서 VPN이 취약점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보강하는 기업들의 어떤 사례들이 많아지게 되면 동사가 결국 수혜를 입을 거다. 1등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오늘 밀려도 좀 음봉이나 뭐 9,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사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뭐 오늘도 어쨌든 현존 지수가 15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서 어제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넘었다라는 뭐 기사들이 어제 도배가 됐는데, 오늘도 뭐 추가 상승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끝날 때 선물옵션 동시만기라서 뭐 변칙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막판에. 뭐 지금 6월 달 들어서 사실 날짜만 따져보면은 지금 굉장히 진짜 불장이라고 갑자기 얘기할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10거래일 정도 화면을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코스피예요. 자, 지금 지수가 불과 그 열흘 전이었던 5월 28일 날에는 2,670이었는데 지금 대충 따져봐도 한 25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5월 말일 날 하루 20포인트 빠진 거 빼놓고는 지금 10거래일 중에 9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 9일 올랐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 보조지표로 투자 심리선이라든가 심리도 이런 거 하면은 90%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과열이에요. 예. 뭐 예사롭지 않은 어떤 이슈들이 계속 던져지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적지 않게 계속 올랐고, 특히 6월달 들어서 지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 올랐거든요. 물론 뭐 시장이라는 데가 신기록은 세우기 마련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재료가 계속 나오니 뭐 계속 오른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오히려 지금 뭐 올라가는 장을 그냥 지켜볼 뿐이야, 관망할 뿐이야, 뭐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적인 과열이라는 거 결국은 약간의 해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오전장 우리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긴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뭐 너무 좋은데 오늘 내일 중에는 한번 마이너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사실 제가 좀 독불장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청개구리식으로 이제 소수의견이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소수의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러니까 남들 이번에 제가 5월 말에 6월 달에 3천 간다고 얘기 드린 게 굉장히 저는 빨리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5월 말 기준으로 3천 갈 거라고 별로 생각들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반기나 갈까 이랬는데 저는 하반기 전에 간다고 6월 달 안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완연하게 2,800에 붙으니까 지금 누가 나와도 다 3천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뭐 하반기가 아니라 조만간이라고. 뭐 사실 어제와 같은 속도만 나도 한 3, 4일이면 갈 거고, 오늘은 조금 덜 나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아직 뭐 월말까지 시간도 많으니 무조건 이번 달 안에는 3천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거나,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또 대세가 형성이 되면 약간 심술을 부려요. 제가 혼자 막, 저거 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면 진짜로는 안 갈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 빨리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이 뭐, 물론 제가 제일 처음이라고 뭐 우기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생각들이 막 달라지면서 이제 뭐 3천은 기본이고 뭐 대통령이 어제 거래소 가서 얘기한 것처럼 아닌 민주당에서 지금 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뭐 임기 중에 5천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제 3천을 찍게 되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빨리 또 태세 전환했거나 고쳐 먹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또 뭐 막 또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세게 부르고 이런 것들을 또 당연시하는 풍조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또 막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또 방송에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잘 안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약간 또 지금 봐서는 약간의 브레이크는 좀 있을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다들 그냥 3천 가는 걸 너무 당연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워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심중에 한 부분에 숨어 있는 뭐 그런 생각들은 있죠. 뭐 지금 뭐 제가 혼자 심술 부린다고 뭐 갈 게 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딱 허니문 기간 안에서 뭐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뭐 지금 정책 당국이나 이런 데서 막 내세우는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시장에 지금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의 이제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밀릴장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아직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뭐 비중이나 섹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뭐 이번에 거의 600, 한 3, 40포인트로 올라가는 두 달장이었지만 뭐 종목의 구성, 생성상 분위기가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태주 가지고 재미 보셨다가 이번에 뭐 정책주로 옮겨가신 분들은 뭐 상당히 재미가 있으실 텐데 뭐 2차 전지류라든가 뭐 안 가는 섹터도 분명히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2차 전지가 꽤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전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한 3일 정도 내려가다가 하루 정도 올라서 뭐 반짝하는데 이게 그전 고점을 넘어서 추세 전환이 아닌 반등이라는 게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단기로 또 급락이 나왔네 그래갖고 잠깐 들어가서 뭐 2, 3% 먹고 나오겠다 이런 흐름을 타시는 분들한테 2차 전지도 이제 정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2차 전지 이제 마른 장작이라서 이제 뭐 더 이상 악재 가지고 더 내릴 것도 없어요. 그런 관점이 유효한 것 같긴 한데도 근본적으로 아직 뭐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과감하게 아직 질러서 얘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떤 장에서도 사실 작년 같은 장 1년 내내 빠진 장인데도 뭐 어떤 이는 분명히 반대 흐름을 타가지고 잘 선방하거나 수익을 꽤 내신 분이 있는 게 맞는 것처럼 사실 어떤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게임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자료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네. 재미있냐는 뭐 계속 여쭤보고 어저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저께 뭐 하나 사보라고 뭐 공개 추천이라고 뭐 봐도 될 정도로 어제 종목 하나 말씀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이 시간에 종목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올려봐 주시죠. 어제 아마 바로 사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말씀을 드린 건 맞는데
예, KMW도 맞아요. 저도 어제, 저 오후에 샀어요, 비싸게. 예, 오전에 한 16,000원 할 때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또 있는데, 예, 아니, 모르세요? KMW 아닌데, 그거 말고, 어, 어제 말씀드린 게 이거 사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Y바이오로직스라고. 예. Y바이오로직스, 예, 요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아닌가? 내가 그저께 공개 방송할 때 얘기했나? 하여튼, 공개 추천을 했어요. 이 종목 9,000원대 초반이나 이렇게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조금 내용들이 나온 게요. 얘가 이제 그 ADC 같은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뭐 항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항암제 얘기하면서 머크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지금 전부 다 그 뭐 제가 이름도 잘 읽기가 어려운데 PD-1 VEGF라고 하는 요 물질에 대한 관심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예. 하나 못 들으셨으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Y바이오로직스라고. 제가 본 이거, 제가 올해, 시장이 워낙 뭐 올해가 나빴다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인데, 제가 올해 여러 개 종목들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결국은 뭐냐? 예, 한 두세 종목이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종목,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당연히 이거죠. 제가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포바이포. 네, 이게 제 올해 아마 제일 아까웠던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가 치기 바로 전날 팔았거든요. 예, 갖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아까운 종목에 속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의미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까운 종목이 방금도 말씀 주셨던 IT센글로벌 오늘 23,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저 이거 7,000원부터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4번인가 전략주로 말씀드리면서 5월달에 7,000원부터 끌고 갔는데 제가 실제 매매를 끝낸 건 얘가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길래 12,000원대 후반 정도에 팔고 나서 한 이틀 조정받고 다시 사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팔고 나서 10,000원 이상 올랐어요. 예. 뭐 얘기는 계속 좋다고 얘긴 드리지만 실제 매매는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실제 뭐 제가 몇 번의 매매를 통해서 얻은 것보다 요 며칠 올라간 게 훨씬 더 심하게 올라가고 세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진짜로 가는 거를 바로 직전에다 놓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회원방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뭐 어차피 너도 나도 모른다. 뭐 우리가 직접 뭐 핸들링 해가지고 종목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닌 바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결국은 나도 너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믿음이죠. 신념. 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해서 얻게 된 결론을 내 믿음으로 갖고 있고 그걸 용기를 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생각은 주구장창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많죠. 위험해. 팔아야 돼. 근데 못 팔아. 저거 날아갈 것 같아. 사야 돼. 근데 못 사. 이런 것들 되게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 엄청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죽하시겠어요? 더 많죠. 나름대로 저야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뭐 이런 방송이든 뭐하든 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막
뭐 의지를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강하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거 아니고요, 이거예요라고 해서 강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뭐 저도 사실 내심 뜨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내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맞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제 뜻이 잘 전달이 된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여기 방송에 와가지고 저 사람 조금 믿을만해서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뭐 수용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패한 투자예요. 내 생각대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이나 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불러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 잘하니까 불러주면 저거 그냥 매매해야지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한두 번은 순간적으로 성공할지도 모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게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계속 코칭 해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대1 가정교사 두고 매매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 생각이 중요해. 그리고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결정하실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 허둥허둥 되다가 생각만 계속 앞서가고 있고 행동은 전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외람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들으시면서 한두 마디라도 계속 노팅 메모를 하시고 하면서 내 거다 이거 내가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도 결국은 내 생각하고 똑같네라고 이렇게 체득을 시켜가지고 내 거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내 생각이다라고 나중에 굳어져서 그대로 행동하실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 자, 그리고 그리고 뭐 마른 장작 얘기는 3천은 뭐 어쨌든 조만간 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뭐 시소 게임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은 오늘은 뭐 원전을 비롯해서 이제 에너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세죠. 원전주들 세고요. 뭐 유가가 오랜만에 4% 오르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도 세고 대북 관련주 세고 또 뭐 건설주 뭐 현대건설이니 뭐 이런 것들도 세고 이런 것들의 강세가 좀 특별하게 좀 보이는 하루인 것 같고 강론으로 좀 풀어보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어저께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얘기한 거 뭐 몇 가지 있죠. 뭐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뭐 세금 세제 혜택 준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주식 가지고 작전하다가 걸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만큼도 왜 배당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결국은 뭐 거래소나 또 당 입장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방금도 이제 시소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섹터로 돈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또 오늘은 어딘가요? 딱 보면은 뭐 방금 전 우리 6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에너지 섹터, 원전 섹터, 대북 섹터 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가는 게 오늘 오전장의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돈이 뭐 그닥 장롱에 있고 어디 그냥 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꾸역꾸역 올랐던 과열됐던 섹터에서 일부 터져 나와가지고 글로 가는 거죠. 뭐 어제까지 그 극상승을 보였던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지주회사군, 뭐 금융회사 이런 것들 쪽에서 일부 터져 나와서 야 이거 좀 새롭다 아니면 또 신기하다 약간 좀 새로운 뭐 자극이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그 미중 간에 어제 보면 미국 시장이 전반부엔 좀 오르다가 끝에는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지금 뭐 외신에서 전하는 그 무역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한마디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임시다. 6개월 한시다. 뭐 6개월마다 중국에서 오히려 라이센스를 재검토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상의 결과로 볼 때나 아니면 이런 협상까지 이루면서 나오는 과정들 보면 미국이 뭔가 이제 중국한테 지는 느낌, 예, 중국이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히토류 가지고 꽉 잡은 거예요. 미국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까지도 좀 풀어줄게라는 제안을 하면서까지 이번에 이 결과를 얻어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은 미국이 먼저 걸었는데 뭔가 깨갱하고 이런 정도 어정쩡하게 끝난 것도 결국은 중국이 굉장히 뭐 노림수를 갖고 대비를 했다. 이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구 온 게임이다 이런 시각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 시장이 이렇게 뭐 뜨겁게 반응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그것도 기대를 하면서 최근에 미국장이 또 며칠 올랐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세론에 가까운 느낌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이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속보라 그래서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싱가포르 때와 비슷한 느낌의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대북 확성기를 끄니까 대남 방송도 멈췄다. 이런 또 기사도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거 지금 어느 신문 기사인지 아세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인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넘겨짚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뭐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느낌인데 아까 뭐 고려산업이니 조비니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갔거든요. 이게 며칠 전 기사 막 찾아가지고 러시아 밀가루 수입이 부족하다 미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러니까 북한이 밀가루 모자라 우리나라에서 뭐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것도 지원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사료주, 비료주 또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움직이고 그러던데 하여튼 넘겨짚어서 아까 뭐 대아TI 같은 것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철도를 언제 잇는다는 말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하여튼 그 3년여 이상 뭐 묵혀놨던 대북주가 모처럼 지금 사실 뭐 개성공단 제가 알기로는 다 뜯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성공단 대표 기업이었던 좋은 사람들이 오늘 뭐 10몇 프로 올라가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시장이에요. 예, 그냥 그 작은 뭐 하나의 가능성 가지고 반응하는 게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말이 되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결국은 계속 2차, 3차 시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뭔가 뭐 역정을 내든 아니면 뭐 개무시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할도리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의 뭐 노력을 통해서 뭐 공약은 지킨다 적어도 우리가 노력은 했다라는 건 뭐 만방에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시도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가 덜컹 잡는 순간이 되면 이게 찐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반신반의 테마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테마인 게 맞는데 원래 이런 애들이 또 간헐적으로 이슈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게 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90명은 의심하는 테마예요. 이게 왜 가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앞서서 갔던 전설적인 테마들의 행태를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응하실 분들은 좀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앙 에너비스나 뭐좀 중동 쪽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부분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자 어쨌든 뭐
유가가 그래서 올랐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저 주유소 관련주거든요. 대부분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 사실 일회성에 가까운데 이건 좀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이슈가 크죠. 어저께도 이거 전해드렸던 뭐 영국에서도 원전한다더라, 카자흐스탄이 원전 또 사업자 선정한다더라 이런 이슈에 포함해서 어저께 또 대통령께서 체코 총리랑 통화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원전은 조금 소원한 거 아닌가, 뭐 문정부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각이었는데 어쨌든 또 저렇게 통화를 하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적어도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원전 섹터가 좀 약간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클로라고 하는 미국 주식이 오늘 30% 올랐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MOU를 맺었다는 거가 이유가 돼서 올랐다. 거기다 이제 한수원은 또 태국 쪽하고도 SMR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영국 포함해서 독일, 폴란드, 미국, 캐나다, 대만, 아까 카자흐스탄까지 해서 지금 뭐 동남아도 그렇고 원전에 대해서 지금 다들 방향성들을 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르네상스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뭐 찾아와가지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SMR 관련된 일정들이 또 앞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원전하고 SMR 이게 칼같이 물 자르듯이 구분은 안 되는데 오늘 SMR이라고 소위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뭐 각각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세죠. 오늘 사실 한마디로 보면 한수원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한국 그 수력 원자력이라는 그 뭐 조직이잖아요. 한전하고 밀접하고 한전 자회사들이 완전히 뭐 다 대장이죠. 오늘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주도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MOU 맺었다고 30%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은 SMR도 물론 당연히 지금 시공해 본 적이 없지만 원전 자체를 50년 동안 최근에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기술자도 없고 사실 뭐 실제적으로 뭐 짓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행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단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늘 이슈에 오늘 방송의 제목을 제가 우주의 에너지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드렸는데요. 주제를 그렇게 우주의 에너지가 이곳이 어디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로 지금 쏠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면은요, 우리나라로 쏠려요. 우주의 에너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무 넘기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이번 뭐 한 2달장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더 뭐 정부의 어떤 리딩에 따라서는 제가 그런 후에 어제 대통령께서 어디 뭐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거 지금 뭐 정부가 대놓고 지수 올리고 가격 올리는 걸 뭐 붐업시키는 거 이것도 뭐 광의로 보면 진짜 아주 좋은 주가 조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거침없이 시장이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원래 지난주 생각은 이번 주 내로 3천을 찍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따가 뭐 오후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시장이라는 데가 요새 강세장은 보통 그렇잖아요. 전날 세게 올라가고 아침에 좀 주춤했다가 점심 지나고 또 올려야지 이러고서 또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나 보합 출발했다가 또 올라가고 강세장은 항상 초반에 약세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인 그런 전약 후강의 시장이 계속 연결되는 시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는 뭐 단자리 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12시 넘어가면서 지수가 뭐 20여 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 맞다고 하면
이따가 오후에 끝날 때는 조금 더 창대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어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자, 그리고 해킹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 SK텔레콤 갖고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예스24도 지금 4일째 먹통이다. 그래서 해커들이 얘네들 홈피를 완전히 장악을 했더라고요. 사이버 보안주가 결국은 돋보일 거고, 이런 맥락에서 전 아까 그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물려도 좋아 이런 시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트럼프랑 머스크는 머스크가 꼬리 내렸죠.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부자가 싸웠는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자가 권력자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해피엔딩이라고 하긴 금마무리가 됐다. 예. 그래서 로보택시나 우주항공에 대해서 일단은 테슬라의 어떤 꿈이 접히진 않았다고 생각 들고요. 오늘 리포트는 아침에 긁어보니까 G2파워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지금 오후에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계속 오늘 이제 코인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류는 좀 쉬어요. 어제 이번 주 요 며칠 계속 달린 것들은 오늘 대북 이슈라든가 특히 에너지 전반적인 종목들에 눌려가지고 대부분 쉽니다. 오늘 달바 같은 게 세긴 해도 또 실리콘2는 8%나 빠지면서 약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오늘 한전 자회사들 한 3, 4개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아난티 같은 거 아까 장중 상한가까지 가면서 제가 고의견을 대북주 드린 게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파세요 이런 개념보다도 정부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이슈를 던질 거라는 생각으로 고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약 2,700조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은 제가 여기 엔들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분간 끝나지 않는 테마라는 거죠. 2,700조 이거 말이 됩니까? 2,700조?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면 이 시장 뛰어넘는 미래 어떤 시장이 이런 정도 규모가 있나요? 2,700조. 없잖아요. 예. 2,700조 예상하는 시장 있나요? 다른 거? 사실 거대한 시장의 규모로만 보면 이게 탑이죠. 우리나라도 어쨌든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기술적인 과열이 좀 해소되고 나면 또 코인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설적으로 오른 제가 이거 아까 얘기를 안 드렸네. 제가 진짜 올해 정말 아쉬워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쌈지엔터. 제가 이거 10,000원대부터 얘기는 했는데 80,000원 될 때까지 뭐 했나. 오늘 신고가 났거든요. 자, 엄청난데 지금 에스파가 이번에 컴백하는데 하추핑하고 콜라보한다. 이런 재료만으로도 신고가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원전 쪽, SMR 쪽 얘기 드리는데 오늘 원전이 이제 막 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가지고서 내일도 오를까 이러고 샀지만 또 내일은 오늘 많이 올라서 좀 아침에 주춤하다 보면 이것도 어저께 높을 때 괜히 샀나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선 지금 외교 안보 쪽에 미국 싱크탱크 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이 23일과 24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열흘 뒤 정도죠. 이때 와가지고 우리나라 두산하고 한수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원전 10년 플랜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때쯤 돼서는 또 당연히 원전이나 SMR주가 또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봐선 오늘 사서 설사 물려도 열흘 있다가 더 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원전은 어제 대통령의 체코 대통령 통화 하나만으로도 당분간 이번 정부가 원전을 완전히 사문서 내지는 사장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진 않아서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가시적인 행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예. 아, 이거 사실 예, 제가 지난번에 AI 엑스포 갔다 와가지고 마음 AI 그 다음날 추천드려서 꽤 성과가 좋았는데 뭐 그런 급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역시 코엑스에서 스마트 테크 코리아라는 그 나름대로 이제 엑스포 비슷한 걸 해요. 근데 제가 사전 등록을 해갖고 돈은 안 드는데 아 이따가 가볼까. 내일은 제가 뭐 파리로 녹화가 있어서 오후에 시간을 못 빼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게 인공지능하고 뭐 사이버 보안, 예,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거 좀 전시 품목이 엄청 다양하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예 갈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가서 뭐라도 좀 예, 보면 내일 말씀드릴 때 뭐 좀 풍성하게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갈까요 말까요? 예. 갈까 말까? 예. 가야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양해 구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5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려면 한 3시 정도 전까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데 예,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이거 끝나고 예, 잠깐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한 2시까지 예, 1시간 정도 오후반 빨리 한 다음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갔다 오게 되면 내일 우리 7부 순서 마지막 순서에서는 조금 더 예, 풍성하게 뭐 자료 화면과 함께 갔다 온 소감 내지는 제가 본 뭐 꼽은 회사 뭐 이런 걸로 또 소개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내일도 이 시간 잊지 마시고 내일까지는 제가 뭐 사실 이 시간 뭐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 6부 지금 진행해 주신 대표님이 또 다음 주부터는 7부를 쭉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와 이제 시간대가 서로 바뀌는 건데 어느 시간대도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무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텐션이 엄청 예, 높으신 대표님과 저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샤우팅하는 텐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된 개념으로 해서 뭐 예, 섞어서 들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일장일단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누리실 수 있다고 보니까요. 예. 아 그렇다고 뭐 6부, 7부 한번 들으실 것도 아니고 앞선 예, 일찍부터 뭐 다 들어주셔도 좋은데 하여튼 지금 6부, 7부는 그렇게 하여튼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LG CNS는 재료가 뭘까요? 예. 낙폭과대 아니에요? 낙폭과대? 예. LG CNS? 아무리 봐도 낙폭과대 같은데.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예. 뭐 찾아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예. 안 간 게 이유라면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 갖고 계시는 생각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어쨌든 지금 시장이 20포인트 올랐잖아요. 자, 우리가 3천이 최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3,200까지 보고는 있는데 뭐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3,200이란 줄 알았더니 뭐 4,000도 보내고 5,000도 보낼지도 모르죠. 이번 정부는 나름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찐으로 좀 진심인데다가 그렇게 보낼 줄 알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많이 좀 구사하는 것 같아갖고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어하다가 또 확 날아가는 장이 더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올라갈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예, 앞으로 굿모닝 작전 예, 순서 잊지 마시고 계속 예,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젯밤에 11시 밤에 제 개인 유튜브 할 때 좀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밤에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밤에도 하니까 오늘 밤에도 주식 리뉴얼이라는 예, 유튜브 사이트 찾으셔가지고 이따 밤 11시에 고요할 때 다들 주무실 때 몰래 와가지고 예, 들으세요. 예, 1시간 정도 이내로
예, 가능하면 40분 정도 이내로 끝낼 테니까요. 예, 와서 늦은 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정도에는 제 작전명, 다음 주에 쓸 수 있는 작전명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생각이 있으시면 몇 가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신박하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채용해가지고 제 코너명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지금처럼만 하면 되나요? 네. 네. 그래요. 언제 자냐고요? 운전하면서 자요. 네. 예. 신호등 걸렸을 때, 뭐 이럴 때. 예. 저도 뭐 어제 하고 나서 12시 반인가 그냥 쓰러지듯이 잤는데 깨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옷 입고 또 주섬주섬 지금 나온 건데, 예. 자, 뭐 평일에는 거의 잠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이러다 언젠가 확 맛이 가겠지만, 예. 아직은 뭐 컨디션이 그런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작전명을 찐시황 말고 새로운 좀 자극적인 걸로 한번 선정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늦게 점심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에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